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입니다. 2시 35분 이제 6분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 번호 벌써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문자가 와 있다고 하는데 한 종목 한 종목 저희가 최대한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릴 겁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종목 상담해 주실 거고요. 종목 상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2부 알차게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하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395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2400선 아직까지 탈환을 하진 못했고요. 일단은 0.38% 전 시간대보다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로 보면 한 9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좀 들쭉날쭉합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급하게 한번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 2385포인트까지 빠져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왔고요. 현재는 장 초반 고점 제외하면 그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제일 고점이 나왔네요. 239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이 삽니다. 1,500억 원까지 늘렸고요.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1,133억 원. 저가 매수와 차익 실현 줄다리기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기관은 방어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사던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또 강하게 사던 개인은 오늘 바로 파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 오늘 장이네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41포인트대에 움직입니다. 0.2% 하락이고요. 1포인트 정도의 낙폭이 있습니다. 640선은 지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647포인트부터 63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조금 올라와서 641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늘 640선을 지키느냐 그리고 640선에서 얼마큼 더 올라와서 최대한 낙폭을 줄여서 마무리가 되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사는데 기관은 393억 원, 외국인은 200억 원 팝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1124원대에서 움직입니다. 1124원 60전에 거래가 되고요. 4원 20전 하락합니다. 하루 만에 바로 또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원화는 하루 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건설주, 내추럴엔도텍, 카카오, CJ홈쇼핑, LG화학 올라와 있는데 건설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장 초반부터 해서 낙폭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던 건설주 일단 파리 부동산 대책이 어제부터 당장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된 부분도 있고 유예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랭해진 분위기가 강합니다. 특히나 강남 4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매수 문의가 끊겼고 급매물들이 나왔다는 소문까지 돌아나면서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지금 어제 타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일 일단은 낙폭이 워낙에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단기적인 충격은 좀 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여러 가지 이제 미리 건설사가 수주를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 훼손이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하루 만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건설주 같은 경우에 대응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중립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내추럴엔도텍입니다. 내추럴엔도텍 일단은 홈쇼핑 판매를 재개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3,000원대부터 무려 30,000원대까지 지금 급하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일 단일 종목 단일가로 체결하는 이런 상황까지 거래가 과열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유는 과대 광고 등에 대한 거래소의 조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추럴엔도텍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혔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장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열풍이 조금 시들해진 모습이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그리고 뭐 예적금이 굉장히 금리가 센
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적은 금리 그리고 한도가 크다라는 부분이 유입시키기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신용 등급별 부여 한도를 축소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CJ 옵쇼핑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8%가 넘습니다. 21만 2천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왔는데 동기 대비해서 19%가 상승하는 일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CJ 옵쇼핑 올라가고요. 동반으로 홈쇼핑 관련주들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죠. LG화학입니다.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4만 원대 지금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34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목표가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항공 그리고 CI테크, 심텍홀딩스, 미래컴퍼니, 모트렉스 5종목입니다. 제주항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가항공사의 대표적인 주자 제주항공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인데요. 단기순이익이 229.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주가 장 초반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조금 주가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증권사에서 목표가 잇따라 줄 상향했고요. 제주항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CI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시스템 업체 지분을 또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강세인데 MOD라는 업체의 주식 100만 주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분명히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13%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초반에 급등세가 좀 꺾인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13%의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자, 다음은 심텍홀딩스입니다. 심텍홀딩스 살펴보도록 하죠. 9%대의 급등이고요. 장중에는 뭐 한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2분기 호실적 소식이 또 나왔고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에 심텍홀딩스도 바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미래컴퍼니입니다. 수술 로봇 판매 허가 소식이고요. 복강경 수술 로봇을 국내 판매 허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0%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인데요. 상장 첫날입니다. 공모가 소폭 하회한다라는 소식인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모트렉스가 지금 공모가 하회하는 소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2시 43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오늘 전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하단의 번호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모 팀장의 5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 동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나텍은 반도체 펜리스 업체를 말씀을 드렸고 주요 매출 제품 AF라고 불리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아이칩을 주력으로 매출 생산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업체에 좀 공급을 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고, 주요 제품들 중에서 업그레이드 제품들 중에 하나가 클로즈업 룹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AF 범주 중에서 한 단계 더 좀 상향된 기능적으로 좀 좋아진 AF를 이번 이제 3분기부터 공급을 좀 하는 것으로 좀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출하량에 대한 어떤 통계치가 나왔는데, 일단 글로벌적으로 1위 업체는 삼성이 시장 점유율 22%를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제 3위부터 5위권 업체가 중국 업체가 차지했는데, 중국의 화웨이, 오포, 비보가 이번에 2분기 합산 시장 점유율 보았을 때 25.5%를 차지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1위 업체 삼성을 제치고 이 중국의 3사가 시장 점유율 삼성을 좀 제치는 이런 이제 스코어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나나텍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AF라는 것을 공급하면서 전체적인 중국 시장 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실질적으로 밸류체인 단에 있는 동나나텍의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분기에 조금 실적을 적자를 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분기 단위로는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 동나나텍에 대한 2분기 실적 흑자 전환과 함께 향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3분기 영업 환경도 매우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나나텍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산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산 같은 경우는 폴리 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전방 업체로 보았을 때는 자동차 쪽 도어 트림이나 카시트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는 업체이고, 일반적으로 신발이나 자파와 같은 일반적 가죽 제품들을 역시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2,500원에서 2,550원 정도에서는 약간의 지지를 받으려 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가 매수가 조금 좀 수급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50원 정도 또는 여유있게 2,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수급 먼저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정도 수준의 기업인데 불구하고 연기금과 같이 대형 기금을 운영하는 곳에서 지금 일주일 정도 수급적으로 조금 대원화성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여타 기관 투신 쪽, 펀드 쪽이나 기타 자문사 쪽에서도 지금 대원화성을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은 향후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전방업체인 기아자동차, 카시트 이쪽 공급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기아차가 이번에 신차를 4종을 좀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고, 현재 기아차가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출시하는 차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 기대감이 현재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역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슈프림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알고리즘, 보통 이제 바이오 사인이라 부르는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2017년 가장 좀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좀 장중 한 7% 이상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매수 타이밍으로 좀 가져갈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현재 슈프리마가 이번 주에 2분기 영업 잠정 실적 공지를 좀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2억에 영업이익 22억, 순이익은 34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추정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문인식 알고리즘 같은 경우 2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좀 예상을 해보았는데, 현재 나온 수치로 보았을 때는 2분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지문인식 알고리즘이 빠르면 2분기에 반영될 것을 보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그 국내 최대 스마트폰 업체 S사의
중저가 시리즈인 J 시리즈에 아마 주력으로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7월 달에 지금 J 시리즈 2개 모델이 지금 모두 다 출시가 완료됐습니다. 결국 지금 제품 상용화되고 판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지문인식 알고리즘 바이오사인이 3분기에는 확실하게 매출 인식이 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건 제가 아마 차트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마 차트 보면서 지금 분명히 PNT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상단과 하단이 굉장히 잘 맞는 기업이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단에 위치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하단 포지션이 13,000에서 13,200원에서는 분명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소폭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금 추세 상단으로 가는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PNT라는 기업은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살아있고, 이 전기차 섹터 업체 내에서 전기차 그 밸류에이션 장비 업체들 보통 15배 정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가총액 1,000억 수준,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은 100억 수준을 보았을 때 PER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가격적으로 싼 구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 이제 에코프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33,000원 정도의 어떤 고점을 이룬 다음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올해 그 실적 대비했을 때 이미 지금 뭐 주가 자체가 오버슈팅군에 들어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1분기와 2분기 합산 실적, 그것을 좀 토대로 향후 지금 하반기에 추정되는 실적들을 좀 예상을 좀 해보면서 향후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만 역시 에코프로는 목표 주가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의 포지션에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의견은 역시나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드리는 바입니다. 네, 동훈 아나텍부터 에코프로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이영환 차장의 5종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전일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IT 업종 중심의 시장에서 약간의 좀 최근 시장이 천바뀜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그리고 금융주들 중에서 뭐 보험이나 은행 등의 업종으로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업종 내지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난주 대비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교체해 봤는데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보틱스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산업용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공장 자동화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현대중공업 계열의 새로운 지주회사입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계열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7월 말자로 거의 마무리가 단계로 접어들면서 최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그룹 내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내주면서 기대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의 IPO 기대감이나 아니면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하반기로 갈수록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영업 가치 제고의 전개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분할 상장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전체적으로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전일과 오늘 아침까지 좀 가격 조정이 나오다가 오후로 되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제 자료를 준비할 때는 47만원 정도 그렇게 매수가를 제안을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가격 부근에서 오후로 되면서 강하게 좀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하신 분이라면 손절 가격으로는 44만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55만원 그렇게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아주캐피탈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경에도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그때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우리은행으로의 피인수 이슈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 인수 가격이 7,000대 초반으로 시장에서는 한 8,000에서 9,000원 사이의 가격을 기대했지만은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책정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은행권의 그늘로 좀 편입이 되면서 제조업체의 원가에 해당할 수 있는 조달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얻을 수 있어 향후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현가격대 부견인 7,900원 언저리에서는 한 달 남짓 현관은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미미하긴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매도세는 실종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장기적으로는 기간 조정 후에 우상향할 수 있는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가격대 부분은 매수하기 충분한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추천가로 7,9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7,500원, 단기 목표가로는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 관심이 어떤 IT 쪽에도 이제 쏠려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보험주나 특히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 관련 업종 회사들의 주가가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손해보험률 개선이나 투자 부분의 좋은 성과 그리고 향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최근 시장에 외국인 매도세를 기관이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수급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의 수급도 전형적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최근 상당히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5,3만원을 받아치고 현가격대 48,000원 부근이면은 단기적으로 한 6개월에 걸쳐서 한 60% 이상의 상승을 나와가지고 얼핏 보면 좀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위치인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업종 전체가 빅사이클을 만드는 과정 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추천가로는 47,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 가격으로 손절가로는 45,000원, 단기 목표가로는 5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황금 ST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철강, 소재 전문 기업으로 스테인리스 열연 및 냉연판 그리고 특수광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동사의 주가는 스테인리스 특수광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니켈 가격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차지하는데요. 최근에 니켈 가격의 상승이 이제 나왔으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니켈 업체들을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환경 규제 때문에 니켈 공급 감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2020년 정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8,000에서 10,000원 그 언제리의 박스권에 오랜 박스권을 최근 돌파해 놓고 약간 어제 그리고 오늘 좀 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또 주가 또한 고점이기 때문에 당분간 출해될 수 있는 단기 악성 매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가는 이 종목도 아침에 9,500원에 그렇게 제시해드렸는데 오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도 전혀 부담 없어 보이는 가격대인 것고요. 손절 가격으로는 9,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RF텍입니다. 일단 충전기나 안테나 같은 휴대폰 관련 부품이나 아니면 가로등 혹은 전원 공급 장치 등 조명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LTE 모뎀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는 복수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 광대역 폭을 치료하는 기술로 쉽게 말해서 고화질 영상 통화나 실시간 방송 시청 등 고품질이 요구되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일단 이 기술은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9에 적용될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동사는 LTE 단말기에 관련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사는 올해 4월경에 시설 투자나 운영 자금을 위해
자금에 쓰기 위해서 200억 개 전환사채 발행을 하였는데 일단 최초 전환 가격이 8,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 6,200원대까지 가격이 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오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가격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가격 부담은 전혀 없는 위치이지만은, 근데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 두시다가 거래량이 붙어줄 때 매수 타이밍은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현대로보틱스부터 RFT까지 5종목 살펴봤고요. 매수 타이밍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9694번님께서 에코프로 24,000원에 30% 지금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데, 현재 29,000원대거든요. 한 20% 이상 수익이 나신, 투자 잘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에코프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도 지금 수익 실현을 해서 좀 현금화를 해도 괜찮다 의견을 드리겠고, 그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33,300원, 그러니까 7월 26일 정도에 이미 고점을 좀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한 상황이라 보이고, 쉽게 말해서 머리에서 팔지 못하고 이제 어깨에서 정도 파는 건데, 일단 고점을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해도 추가적으로 고점 부분 이상까지 좀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오버슈팅 구간에 있다 보니까 좀 큰 손 계속적으로 매수해서 주가 자체를 올려줘야 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역시 하면서 빠져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에코프로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기까지는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간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거나 조금 더 추세적으로 떨어질 여지가 오히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수익 실현해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나을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일정 수익은 지금 실현하는 게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7883번님께서는 현대위아 68,700원에 비중 10%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현재 사신 가격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인데 이분도 투자를 잘 하신 분 같습니다. 한참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영원 차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 매수가가 68,700원 같으면 굉장히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좀 잘 매입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지금 최근 업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도 최근 한 1, 2년간 상당히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차 기아차의 좀 이제 환경이 좀 살아나기 전까지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위치를 보였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75,000원 앞에 3월경 그리고 6월 말경 75,000원의 두 번의 큰 박스권 고점 부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가격대인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난 후에는 추가 상승이 좀 그동안 상승 기조감 때문에 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다음 주 초반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많은 쪽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75,000원에서 78,000원 그 정도 언저리 가격이라면은 한번 매도해 두신다면은 다시 저가 매수를 할 기회는 언제든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초반쯤 추가 상승이 있으면은 한번 일단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위아에 대한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한 종목씩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58번님께서 NSN 7,065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하고 목표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문 팀장님? 네, 일단 그 NSN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현재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소폭 상승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NSN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달 전만 해도 특정 어떤 테마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좀 많이 하면서 이상 급등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작전이 붙었거나 약간 정상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갔다고 볼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역시나 주가의 등락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지 말아야 할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셨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2016년도 마이너스 133억 적자를 냈고 15년도
88억 적자가 냈습니다. 흑자 내는 게 언제냐 봤더니 2014년도에 17억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과거 10년간 보았을 때 2009년도 그리고 2014년도 딱 2번 정도 연간으로 보았을 때 흑자를 낸 기업이고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은 정상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애꿎은 증자를 받거나 CB나 BW 같이 주가의 어떤 희석 요소만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매수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조금 좋은 기업들로 매수하셔서 갈아타셔라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시는 것을 좀 안전한 투자를 권유를 해주셨고요. 4531번님께서는 하나머티리얼즈 25,570원에 20% 비중 대응 방법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전방 산업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좀 예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렸다가 아마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건 분명하나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저평가됐다. 그만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가격대인 거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좀 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은 됐다. 하지만은 그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을 기다렸다가 그 정도 가격이 와준다면은 일단 정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가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팀장님, 다섯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열처리 장비와 PI 컬링 장비랑 이 두 가지 장비를 보통 이 OLED 쪽으로 공정 과정에서 공급하는 업체들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최근에 그 OLED 쪽 장비 업체들이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좋았던 기업이든 또 좋지 않았던 기업 상관없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밀리는 부분이 있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잠깐 밀린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약간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아마 매수가 22,000 제시해드린 부분의 어떤 주가 변곡점도 사실은 이번 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리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오히려 떨어지고 손저가 라인이라 할 수는 2만원까지도 소폭 떨어졌다가 현재 올라오는 구간인데,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2분기는 역시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2분기에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이 다 언제 반영되냐면 이제 3분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 조금 어느 정도 수주가 밀렸던 부분들, 매출의 인식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3분기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한 3주 전에 그 중국의 BOE 업체로부터 약 465억 정도 공급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신규로 수주받은 부분들 또한 그 다음에 매출 인식이 3분기에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비아트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중국의 많은 업체와 현재 패널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과 역시 거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 업체들과 많이 거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일한 장비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업이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로부터 이익을 조금 더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아트론이 중국의 BOE나 CSOT와 같이 다양한 업체들과 거래를 좀 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중국 업체들로부터 이제 수주가 곧 조금씩 나오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하반기에 대규모 투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된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고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알테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알텍 같은 경우는 이제 모 회사에서는 빗센 검사기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 쪽으로 공급하는 업체이고, 자회사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공정 과정에서 유기물 이제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는 모 회사보다는 자회사 선익시스템이 진행하고 있는 이 유기물 증착 장비, 특히 6세대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많은 관심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부분과 조금 다르게
연간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최근에 오른 것도 없이 다른 종목들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가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고 올해 2010년 들어서 역시 가장 최저가의 주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현행 시스템이 지금 그 6세대 유기물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뭐 캐논 도끼사와 이제 경쟁, 사실 지금 경쟁한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딸리는 부분은 있는데 국내 그 LG 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해서 지금 만들어낸 것이고 이전 LG 디스플레이가 20조 정도의 OLED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기물 증착 장비, 특히 중소형 OLED와 대형 쪽에서 아무래도 수혜를 볼 기업이 어디냐 보았을 때는 동아일텍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예상했던 추정 실적도 순이익 기준으로 430억 정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초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PER 한 6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가 자체가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 사이클이 굉장히 빅 사이클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 어떤 이슈나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 인베니아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 변동폭이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장비들 중에서도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LCD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역시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 싶었는데 시장에 하락하는 부분들, 어떤 체계적 위험에 있어서는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밀리고 있는데 낙폭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종목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한 5,200원 정도에 현재 머물러 있는데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5,150원 계속 저가에서 매수하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인 6,0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야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지 못하고 모멘텀적 요소 역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베니아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변동성은 적긴 한데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 순이익 한 200억 정도만 거둬준다 했을 때 역시 밸류에이션적으로 PER 6배 굉장히 싼 구간에 머물러 있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8,250원 고점을 이룬 다음에 역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50원까지 밀렸는데 일단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일단은 1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매수 진입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19년 갈수록 역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5,000원 이하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로 수량을 늘려가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 추가 매수는 15,000원 이하에서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싸게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15,000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그 최초 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5,000원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터치하기 어려웠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15,000원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 역시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전입니다. 통상적으로 8월 초에 보통 영업 잠정 실적 많이 공시했었는데 아직 공시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2분기 실적 역시 시장에 추정하는 대로 무난하게 나와준다 했을 때는 하반기에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투자 발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방 업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더 뛰어넘는 투자 금액을 지금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 금액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여서 향후 2018년 추정되는 실적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목표 주가를 상향해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롯데 시스템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시스템즈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마 9,400원 이하에서 여유있게 매수 말씀을 드렸었고 한 20% 정도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 반대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마이너스 20% 고스란히 반납하고 오히려 지금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에 있고, 현재 주가 자체가 아마 121선 장기 이평선,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아무래도 지지선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역시 주가 반등 나오지 않으면 실적이나 어떤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 심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120일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12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긴다 했을 때는 제가 손절 라인이 8,500원 제시드렸는데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적으로 조금 안정을 위해서 손절 라인을 좀 지켜줄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그렇지 않고 반등이 정상적으로 120일선에서 나와준다 했을 때는 지금 역시 주가 자체가 PER 5배권에 머물러 있고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전입니다. 2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모멘텀적 부분에서 실적을 기대해 볼 필요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시스템즈까지 쭉 들어봤는데, 롯데 시스템즈는 그럼 지금 손절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고 좀 더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밀리는 부분에서 개별 종목의 어떤 악재를 찾거나 빠진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외국이나 기관들 매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위기는 지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피한 다음에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121선 정도로 어느 정도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 정도 121선이 마지막 마진선인데 이 부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 했을 때는 사실은 실적은 매우 좋을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반영할 정도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영환 차장의 5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차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백산입니다. 일단 운동화를 비롯해서 전자제품 케이스나 차량용 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합성 피업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부에서 그런 성장세가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 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 동사의 가격 또한 약간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해 보이는 구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9,300원에 매수 추천드리면서 중장기 목표가를 13,000원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보자, 장기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상발전기 관련 국내 1위 업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수혜주로 최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업체를 인수를 지금 추진 중인데, 아마 GR 관련 업체일 것으로 지금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으로 가셔야될 것으로 현재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이 회사의 좀 주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9,400원에서 11,000원대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현 가격대 부분은 단기 박스권 하단부에서 가격 부담은 전혀 없어 보이나 최근 시장의 흐름이나 혹은 동종목의 좀 개별적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더 관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주가 추이를 봐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금호 HT입니다. 일단 국내 차량용 백열 전구 관련해서 98%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 현대차나 기아차의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저평가된 가격대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강한 거래량이 실렸던 8,000원대의 가격대까지는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수급 거의 갖추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 볼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의 이익권의 오디언 업체로 최근 신흥시장에서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내부자 거래 관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다 해소는 되고 주가의 반등은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이번 주 들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추천가로 15,000원 아래서는 분할 매수 가격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14,400원 그렇게 1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기업 고유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대다. 한국돼지, 한국패키지, 계양전기, 해성지에서 이어지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에 내년 완공 예정인 신축 호텔의 임대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가격대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다가 거래량이 좀 실려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산부터 해성산업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해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볼만한 수준에 있다. 거래량 실리면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5620번님께서 코라우홀딩스 7,760원에 비중 20% 대응 방법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신 가격에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재훈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그 코라홀딩스가 지금 속해 있는 산업을 좀 보니까 자동차 보통 이제 부품 쪽을 많이 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고 보통 이제 지주사 격으로 좀 코라홀딩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자동차 섹터가 그렇게 좀 업황 자체가 밝은 편은 아니고 국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 전방 업체가 지금 밸류에이션 PER 5배 정도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거 이상 좀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수익성 측면의 펀더멘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수익성의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역시나 주가 자체가 올라가려고 하려면 또 성장성 이런 모멘텀이 하나 정도 좀 가미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7,600원 정도면 거의 연초 한 2, 3월 정도에 좀 매수하셔서 계속적으로 끌고 오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가 자체가 지금 역배열에 놓인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반등을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600원대 가격대까지 사실은 기다리려 하시려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 주가 차트, 일봉 차트와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놓여있는 지금 자리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한 번에 지금 뛰어 올라올 정도 주가가 좀 크게 급등할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 없는 이상 뚫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최대 한 7,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다 했을 때는 한 7,000원 정도라도 반등이 나와준다 했을 때는 좀 손절을 해서 그 손실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시고 다른 업종에 대한 산업 좀 센티멘탈 좋은 쪽을 좀 갈아타실 거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죽었다 깨라도 자동차 부품 쪽에 이런 쪽 관심을 두고 있다 하신다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수량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근데 지금 급하게 늘리시긴 그렇고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자동차 업종이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센티멘탈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량을 늘려가신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2590번님의 문자입니다. 인선 ENT 7,500원에 비중이 30%.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영원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인선 ENT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관련 국내 1위 업체죠. 올해 업황 자체도 워낙 좋고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향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상당히 좀 담보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져가지고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을 치고 좀 밀리지 않고 또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패턴이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이 기간 조정이 거치고 나면은 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홀딩 해봐도 무방한 위치 혹은 무방한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장기적인 틈을 가지고 길게 좀 끌고 가시면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선 ENT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볼 수 있었고요. 8466번님께서 LG 디스플레이 31,543원
20%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뭐 몇 번 이렇게 걸쳐서 사신 것 같아요. 이재문 팀장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굉장히 낙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7월 20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 사실 낙폭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LCD 패널 가격의 하락, 이 부분 때문에 수익성에서 어느 정도 LG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실적 우려로 좀 빠진 부분이 있었고, LG 디스플레이 3,100원 정도 그 분방에서 매수하신 것은 아무래도 그 나름 좀 저가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 최근에 어느 정도 낙폭이 조금 마무리된다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수급을 좀 잘 보실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시작됐던 7월 20일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은 계속 매도로 지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바닥을 예측해서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렵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로 물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마무리되고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다시금 수혜가 좀 늘려서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향후 장기적 전망은 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저가의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이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벌써 26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많이 올라왔네요. 2398.10포인트 마감 예상이 됩니다. 2400선까지 바짝 접근을 했는데, 일단은 일중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2400선에서 지금 쭉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금 회복을 해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한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시장 상황은 2400선을 회복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루 만에 눌렸던 시장이 이게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루만 잠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인지는 다음 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2,006억 원이나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가 659억 원, 연기금이 523억 원 각각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개인도 어제까지 사다가 오늘은 952억 원 정도 순매도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 좀 줄였네요. 64,000원대 회복을 했고요. 현대차가 155,500원, 1.36% 반등이 나왔고, 포스코 역시 334,000원대. 일단 시크릿컬업 종들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삼성물산, 신한지주, 현대모비스까지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이고요. 네이버만 보합권입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괜찮고요. 건설주들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현대차 3인방들도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썩 좋진 못합니다. 641포인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0.2%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는데 일단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국면에서 시원한 반등이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647포인트부터 640포인트가 살짝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640포인트 회복한 모습인데, 회복한 뒤에 이렇다 할 반등이나 상승 흐름을 가져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부진한 흐름 코스닥 시장 가져가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789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기관이 410억 원 팝니다. 외국인도 313억 원 팔고 있는데, 연기금만이 32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 기관 가운데서도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저가 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반등은 했는데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200원 반등입니다. 강보합권이고요. 그동안 셀트리온이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2.33% 빠지는데,
장 초반보다 더 빠져 내려오면서 5만원도 지금 약간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 가져가다가 오늘 살짝 주춤하고요.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메디톡스 지금 50만원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5.84%까지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 CJEN의 분함도가 연일 상승 흐름을 달리다가 택시 운전사에게 예매 1위를 지금 뺏겼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로엔이 87,400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은 더 큽니다. 낙폭이 8.25% 하락하고 있고요. 코비팜도 4만원 무너지면서 38,400원까지 빠져 내려옵니다. SK머티리얼즈 1% 하락이고요. 바이로메드와 신라젠이 상승하고 있는데, 바이로메드는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그냥 300원 정도 상승하고요. 신라젠이 1.67% 상승하는데 장초반보다 상승폭 좀 줄였습니다. (8월) 첫째 주 금요일에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훈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장에서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는 좀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그 강보합에 마무리되고 약보에 마무리하는 거,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의견을 드리겠는데, 현재 수급적으로 그동안 특히 2017년 들어서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것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매수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온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가 강보합에 마무리됐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로 차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질이 확실하게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어떤 수급적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자체가 질적으로 수급적인 질 측면에서는 그렇게 양호한 측면은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심리적으로 지지받아야 할 650선 정도도 지키지 못하고 역시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 역시 지지선에 지지를 받아야 지지 못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머물러 있는데, 현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이, 소속들이 또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은 좋은 시장의 분위기에서 실적을 발표해야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지수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수 분위기 좋지 않은 가운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지수 좀 반등 일으켜야 할 종목들이 역시 그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코스닥이 계속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코스피는 2395.4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36% 상승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641포인트 정도의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1125원에 지금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3원 80전 정도 지금 하락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LF 종목이 무려 40%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메르스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의 LG화학 7월 13일 목요일에 매수했는데요. 10.2%나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으로 갑니다. 김치균 대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LF 종목이 지금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할까요? 예, 먼저, 이 회사 올해 들어서 이익 개선이 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이익 개선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LF가 지난해까지는 이익 정체기를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실적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매장 줄이고, 그다음에 또 마진이 높은 온라인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개선에 좀 집중을 했고요. 이 때문에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증권사들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겠지만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국내 가계의 그 의료비 지출이 좀 감소되어 왔는데, 최근 소비자 심리 지표에 근거해서 예상을 해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서 의료 업종 업황도 다소나마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눈에 띄게 회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LF의 이익은 개선세를 이어가리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전망은 밝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올해 3월 15일 저점 이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약 2달간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간에 주가 상승률이 높아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처음 LF를 말씀드릴 때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 28,000원을 좀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또 주가가 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갔는데 이런 신고가 경신 나가는 흐름에 계속 좀 더 동승하고 싶으시면은 계속 보유하셨다가 21 이평선 깨지는 거 보시고 그때 매도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고 이익 실현하실 분들은 이익 실현하셔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기훈 대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모든 장이 마감이 됐고 이번 한 주간의 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기약을 해봐야 될 텐데 이번 한 주는 참 롤러코스터 같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월화까진 괜찮았는데 수목금이 좀 어려웠어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시고 다음 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 제가 아마 시장 이야기 말씀드릴 때 금요일장 어떤 반등에 대한 분위기 한 번도 없이 계속 밀렸던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이번 주도 조금 사실은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오는 모습 나타냈었는데 실제로 이제 또 중간에 또 세제 개편안도 나오고 또 외국인들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좀 불안 요소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 주말로 오면서 역시 시장 분위기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더욱이 공포에 대한 분위기를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런 가운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밀릴 때는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시장 악재가 한참 나올 때 주가가 밀릴 때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을 때 그동안 조금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매수하지 못하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사실은 지금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밀리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 있습니다. 분할 매수하라. 그러니까 시장이 내일 오를지 주가가 내일 오를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또 그리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고, 지금 분명히 최근에 주가 밀리면서 그동안 비쌌던 종목들 매수 원했었는데 사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분명히 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러한 밀리는 분위기에서도 지금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럼 왜 안 밀리냐? 향후 시장에서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결국 기업 실적, 기업 가치, 주가는 항상 변동성은 있지만 가치에는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그대로이나 지금 가격이 많이 싸진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하자라고 그리고 분할 매수하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그렇다면 다음 주에 눈여겨볼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 슈프리마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슈프리마가 어제 종가, 그러니까 장중에는 한 23,00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오늘 지금 사실은 지금 9% 이상 급등을 좀 하면서 가격적으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왔기는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예상했던 최초 매수가는 22,000원이지만 한 25,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 매수도 가능하다 보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3만원 제가 최초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에서도 역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분기 실적을 이번 주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바이오 사인 매출이 2분기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었고 3분기는 그럼 확실하게 지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S사의 중저가 시리즈, J 시리즈 3개의 모델이 모두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모델에 지금 이 지문식 알고리즘이 탑재가 됐는데, 지금 지문인식 센서 기능이 탑재된 것은 J5와 J7 두 가지 모델입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 모델 중에 한 가지 모델로 압축이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 들어갔는지 이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S사가 이번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무엇이라고 하반기 전망 중에 무엇을 밝혔냐면 사업적 측면에서 밝힌 계획 중에 하나가 하반기 스마트폰 모델은 J 시리즈 중저가 모델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지금 중저가 시리즈가 플래그십 모델은 어느 정도 견조하지만 이 중저가 시장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J 시리즈를 토대로 중저가 시장도 다시 한번 잡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슈프리마가 그와 관련된 수혜를 볼 기업에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중저가 라인 모델업이 J 시리즈뿐만 아니고 향후 A나 C 그리고 온 시리즈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모델 한 개 들어갔다. 그래서 향후 모델 라인업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를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프리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격적인 밸류가 좀 올라와서 부담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 혹시 어느 정도 가격에 왔을 때 우리가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가격적으로는 25,000원 이하가 사실은
이 추가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데 지금 사실 25,000원으로 안 밀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봐서는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한 25,4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았을 때는 약간 한 5% 정도의 하락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코스닥 분위기 나오면은 좀 밀릴 여지 있기 때문에 단기 또 매수하셨던 분들 분명 매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실현 나오는 밀리는 구간에서 한 25,5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